무한급수는 됐고. 그럼 이제 조화급수. 여기 좀 개념인데. 조화급수. 조화급수. 여기는 그냥 딱 하나만 알면 돼. 딱 하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딱 하나. 결론 딱 하나만 알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조화는 역수가 등차야. 제일 간단한 조화 수열이 n분의 1이야. n분의 1. 뒤집으면 n이니까 제일 간단한 등차지. 그러니까 얘 무한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그러니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7분의 1, 8분의 1, 9분의 1 이렇게. 얘는 수렴할 것 같아? 발산할 것 같아? 그럼 만약에 이제 그 무한급수를 계산하라고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더해야 된다고? 1부터? 부분합 n분의 1까지 SN을 구해야지. 근데 계산할 수 없는 식이지. 이건 계산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뭐라고 이제? 얘가? 그 아까 얘기했던 거. 수렴인지 발산인지 판정은 할 수 있어야 돼. 판정. 그건 교육과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새끼의 수렴 발산 판정을 비교 판정법이라 그래. 비교 판정법. 그러니까 이게 수렴인지 발산인지, 아니 더 정확하게 더 뭐라고 할까?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결론부터 얘는 발산을 해. 그러니까 발산한다고 알려져 있어 이미.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렴인지 발산인지 판정하세요 보다는 발산하는 게 이미 알려져 있어. 그럼 이 새끼가 왜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는지 그걸 한번 판정은 해볼 수는 있어야 되겠다고. 이걸 이용해서. 그걸 비교 판정법이라고. 얘가 지금 뭐 한다고? 발산해. 그럼 얘가 발산하는 걸 비교 판정법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보다 더 작은 게, 얘보다 더 작은데 밑에 있는 얘보다 작은 이거는 내가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식으로 만약에 밑에 게 발산한다면, 그럼 위에 거는 얘보다 더 큰 애들이잖아. 내가 하는 말 이해되지? 얘보다 작은 걸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얘보다 작은 걸 잡아서 그게 발산하는 걸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거보다 더 큰 거니까 얘는 자동으로 발산하겠지. 내가 하는 말 이해되지? 어렵진 않아. 어떻게 할 거냐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그대로 두고 3분의 1을 4분의 1로 바꿔. 3분의 1을 4분의 1로 바꿔. 그러면 3분의 1이 더 크지? 이렇게. 4분의 1보다는. 그 다음에 뒤에 5분의 1하고 6분의 1하고 7분의 1을 다 8분의 1로 바꿔. 이렇게. 그러면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도 다 8분의 1보다는 크지? 맞지? 그럼 이제 밑에 있는 거는 계산을 내가 할 수 있겠다고. 어떻게? 앞에 1에다가 2분의 1에다가 여기 4분의 1도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1이잖아. 8분의 1을 4개를 더하면 얘도 2분의 1인 거고. 맞지? 그럼 그 다음에는 16분의 1을 8개를 더하면 걔도 2분의 1일 거고. 그걸 무한히 할 거니까 결국 2분의 1에 대한 무한급수거든. 이건 당연히 자명하게 뭐 할 거야? 발산하겠지. 그럼 얘는 뭐 하다고? 이거보다도 더 크다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 새끼 당연하게 발산한다. 그럼 이제 이게 아까 우리 외우기로 했던 두 번째. 첫 번째 뭐였다? 아니 그거. 얘는 일반항이 어디로 가?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 근데 그 무한급수가 뭐 한다고? 발산한다고. 아까 얘기했던 그 역이지, 역. 그 대명제라고 썼던 거예요, 그 역.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해. 근데 무한급수가 수렴하지 않는다고. 그 반례 중에 첫 번째가 뭐였다고? 루트 유리화 하는 거. 그지? 루트 유리화해서 그 망원급수 하나랑 두 번째가 이거 n분의 1. 이거 외워야 된다고 알았지? 결론만 알면 돼. n분의 1은 일반항이 0으로 가지만 얘 발산한다. 오케이? 그치? 야, 이해하고 끝나면 안 돼.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문제 풀 때 꺼내줘야 돼.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하면 그게 이제 P급수 되는 거야. P급수. 네, 두 번째. 두 번째는 AN을 n제곱분의 1. n분의 1이 아니라 n제곱분의 1. 그럼 n제곱분의 1은 아까랑 다르게 얘는 수렴해. 수렴한다고 알려져 있어. 우린 뭐 할 수는 있어야 되겠다고? 그럼 수렴했으니까 그럼 그게 얼만데? 근데 계산할 수는 없어도 뭐 할 수는 있어야 된다고? 판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판정. 수렴한다? 발산한다? 이건 이제 왜 판정이 필요한 무한급수야?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의 1번이 뭐였어? 1번. 일반항의 극한값을 따져본다.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잖아. 그럼 무조건 발산이거든. 근데 아까도 봤잖아. 일반항 뭐 예를 들어 아까 했던 거 뭐 3n 더하기 1분의 뭐 2n 뭐 이렇게 쓰면 얘는 일반항이 3분의 2로 가잖아. 그럼 저기 지구 끝까지 가면 3분의 2가 계속 나오고 있다니까? 그럼 급수는 그걸 더하는 거잖아. 당연히 커진다고 계속 발산한다고. 근데 이건 왜 판정이 필요하냐고. 일반항이 다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그럼 수렴인지 발산인지 알 수가 없잖아. 따져봐야지 알지. 근데 그 따져보는 게 실제로 부분합을 구하고 거기다 리미트를 붙여서 계산을 할 수 없는 식이니까 비교 판정법이라고 해서 오케이? n분의 1이랑 n제곱분의 두 개는 꼭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나열해보면 1의 제곱분의 1, 2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4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얘도 직접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비교 판정법으로 얘는 수렴하면 돼. 그럼 이제 얘랑 비교할 다른 하나는 어떻게 잡아야 돼? 수렴하면 돼, 수렴. 얘가 수렴하는 걸 보일 거야.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 얘보다 작은 거, 큰 거? 아까는 얘보다 작은 거였지. 지금 이제 얘보다 큰 거. 얘보다 큰데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식이면서 그 새끼가 수렴하면. 내 말이 이해되니? 얘보다 큰 거. 이쪽이 더 큰데 이 새끼 얘가 수렴해. 그러니까 어딘가 알파를 수렴해. 이 새끼가 그걸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가까워져 간다고. 근데 얘는 이 파란색보다 작지. 얘가 더 작은 거잖아. 그거보다 큰 걸 잡을 거니까. 근데 얘도 양수를 더하고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긴 해야 돼. 근데 이 새끼를 넘어갈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 밑으로 어딘가로 수렴하게 된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응? 알겠지? 그래서 그 밑에다가 뭘 잡을 거냐면 여기는 1 곱하기 1을 1 곱하기 2로 바꿔. 그러면 위에가 더 크지? 그럼 2 곱하기 2는 2 곱하기 3으로 바꿔. 그럼 얘도 위에가 더 크지? 이제 분모가 밑에가 더 크니까 뒤집으면 위에가 더 클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는 뭐라고 하겠어? 3 곱하기 4라고 하겠지. 이렇게. 그럼 밑에 거는 계산을 할 수가 있지.
실컷 얘기해놓고 지금 위에다가 큰 걸 잡았네. 우리 밑에가 커야지. 계산하고도 이상하더라. 밑에가 커야지. 일단 앞에 1은 그대로 두고 2 곱하기 1은 1 곱하기 2로 바꿔야지. 1 곱하기 2로. 밑에가 커야지, 밑에가. 내가 이해되지? 나도 하도 오랜만에 해서 그래. 그 다음에 3, 3은 2, 3으로 바꾸고 4, 4는 3, 4로 바꾸고 이렇게. 그럼 이제 아래가 다 큰 거니까. 근데 밑에 거는 우리 계산할 수 있지. 여기부터 이렇게. 이게 부분분수지? 아까도 했던 거? n의 n 플러스 1분의 1 그거 그지? 그럼 앞에 거 하나 남는 거니까 그냥 1로 수렴하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얘는 결국 어디로 수렴해? 2로 수렴해. 1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1 더하기 하고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서 중간에 한 칸이 다 지워지고 요거 하나 남았다고. 그래서 2로 수렴해. 근데 얘는 이거보단 작아. 그래서 이거보단 작아. 얘를 넘어갈 수는 없다고. 최소한 뭐 하지 않는 거야? 뚫고 올라갈 수는 없는 거야. 무한대로 갈 수는 없는 거지. 이걸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얘보단 얘가 더 크니까. 이 새끼가 막고 있다고 위에서 이렇게 바운드를 치고 있다고. 그 밑 어딘가로 수렴하게 된다고. 그래서 얘가.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얘는 6분의 파이 제곱으로 수렴해. 근데 갑자기 파이라는 이 값이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는 게 우리 교육과정은 아니라고. 이 값은 몰라도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에 의해서 얘는 수렴하게 된다. 오케이? 파이가 3.14니까 제곱하면 9점 땡땡이니까 6으로 나누면 한 1.5, 1.6 이 정도 되는 거지. 자, 이해됐지? 그래서 이제 묶어서 일반화 시키면 여기를 n의 p제곱분의 1이라고 해. p제곱분의 1. 그래서 p급수라고 하는 거야. p급수. 아까 했던 게 이제 p가 1일 때고 지금 한 게 p가 2일 때지. 아까 n분의 1. 지금 한 건 n제곱분의 1. 그래서 p가 1일 때 발산하고 p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수렴한다고 알려져 있어. 이건 뭐 교육과정은 아닌데 그냥 참고. 1, 2는 알아야 돼. 1, 2는. n분의 1은 발산하고 n제곱분의 1은 수렴한다. 그 이제 조화급수 끝났고 그 이제 교대급수.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짜잘한 여러 가지는 다 한 거야. 이제 등비급수 딱 하나 남은 거야. 교대급수 하면. 교대급수는 뭐냐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 옛날에 이제 무한이라는 이론 자체가 없을 때, 그러니까 무한 이론 자체가 없으니까 뭐 수렴한다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을 때, 그 아킬레스와 거북이라고 들어갔냐? 어? 아킬레스와 거북이. 아킬레스가 누군지는 알아? 여기 밑에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있잖아. 영화 안 봤냐? 모르냐? 그 브래드 피트 나와갖고. 실제로 얘는 달리기가 되게 빠른 사람이야. 실제 막 싸움을 잘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여기 맞아서 죽었잖아, 여기에. 여기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잖아. 아니, 그 사람, 하여튼 얘가 달리기가 되게 빠른 사람인데, 제논이라는 역설가가, 이때 이제 무한 이런 개념이 없을 때, 제논의 역설이라고 또 되게 유명한 게 있어, 제논의 역설.
뭐 날아가는 화살은 멈춰있다 뭐 이런 거. 그 얘가 뭐라 그랬냐면 아킬레스랑 거북이랑 달리기를 한대. 당연히 누가 이겨?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겨? 다 아킬레스 이기겠지. 그 되게 당연하잖아. 근데 제논이 뭐라고 했냐면 아킬레스가 분명히 빠르니까 거북이가 이제 앞에서 출발하는 거야. 거북이는 여기 있고 아킬레스는 여기 있는 거야. 동시에 딱 출발을 해. 그럼 일단 이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이기려면 이 새끼가 있던 그 위치까지 일단 따라잡아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거북이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해. 되게 느리겠지만 이 아킬레스가 지금 현재 있는 이 거북이의 위치까지 여기까지 도착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시간이. 순간이동할 수는 없으니까 그 시간만큼 거북이는 뭐 할 거야?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아킬레스가 딱 여기 왔을 때 거북이가 이제 여기로 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또 거북이가 있던 그 위치까지 얘는 또 따라잡아야 되잖아. 그럼 또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그 시간만큼 거북이는 또 앞으로 가겠지? 그러면 또 따라잡아야 되니까 시간이 걸려. 그거만큼 또 앞으로 가겠지. 이렇게 무한히 하다 보면 결국 뭐 하게 되는 거야? 결국 거북이보다 항상 아킬레스는 뒤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아무리 짧더라도, 아무리 작아지더라도.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냐?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알잖아. 언젠가는 따라잡을 거야. 같아지겠지. 그게 이제 뭐 한다라는 개념이야. 수렴했다라는 개념인 거지. 그 이후로는 당연히 아킬레스가 이길 건데 당시에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없었으니까,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아무도 반론을 못했다고. 날아가는 화살도 관역이 이렇게 있어. 화살을 쏴. 똑같아. 그 화살이 여기 가서 꽂히려면은 처음에 있던 그 거리의 절반만큼은 일단 와야 돼. 화살이. 그러면 또 남은 거리의 절반만큼으로 화살이 날아와야지. 그럼 또 그거의 남은 거리만큼 화살이 여기로 와야 돼. 그럼 또 남은 거리의 절반만큼 오고, 또 남은 거리의 절반만큼 오고, 또 남은 거리의 절반만큼 오고, 이걸 무한히 반복하면 뭐 하고 있는 화살은 관역에 꽂히지 않고 여기 앞에 딱 서 있게 되는 거잖아.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옛날에도 1 더하기 1,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얘는 0이지 그러면? 0이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무한히 반복해보래. 그럼 얼마야? 전 얼마야 그럼? 저걸 무한히 반복하면? 실제로 옛날에 그 엄청나게 유명한 수학자들도 누구는 0이라고 하고 이렇게 끊으면 이제 1이지 1. 누구는 1이라고도 하고 사이좋게 2분의 1로 하자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다 맞아 틀려. 셋 다 틀린 거지. 이건 뭐 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이런 교대급수를 푸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우리 앞에서 한번 봤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2n이 알파래.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도 알파다. 이게 맞냐 틀리냐? 반대로 가면 맞아 틀려. 반대로 요렇게. 모든 자연수 전체가 알파로 수렴해. 그럼 짝수 번째도 알파로 가냐고. 가겠지? 그러니까 자연수 전체의 규칙을 알면 그 안에 부분의 규칙은 당연히 그걸 따라갈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이렇게 짝수 번째가 알파로 수렴해. 그럼 부분의 규칙으로부터 전체 규칙을 유도할 수 있냐고. 그건 안 되지. 그 반례가 뭐라고? 10, 10, 10 이런 거라고. 진동 10, 10, 10. 그럼 짝수 번째는 0000이니까 수렴하지만 전체 수열은 발산 진동하고 있잖아. 이해돼? 그럼 이게 참이 되려면 뭐가 더 필요해? 이게 참이 되려면 여기 뭐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짝수 번째가 알파로 가면 그럼 누구도? 그럼 나머지 누구도? 홀수 번째도 알파로 수렴하면 되는 거지. 짝수와 홀수의 규칙은 다르더라도 짝수 번째가 결국 알파로 가고 다른 규칙으로라도 홀수 번째도 알파로 가면 결국 자연수 전체는 알파로 갈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맞는 거지. 이해됐지? 이게 교대급수의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교대급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게 수렴인지 발산인지 판정도 해보고 수렴한다면 그게 이제 얼마인지 계산도 해보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을 하려면 우리는 뭘 해봐야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부분함의 극한값을 계산을 해봐야 돼. 그치? 그치? 근데 이 SN의 극한은 어떻게 하자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 나눠서 따로따로 볼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숫자를 써볼게요. S1은 얼마야 그럼? S1은 A1이니까 1이지 1. 그럼 S2는 여기 두 번째까지 더해서 그럼 얼마야? 2분의 1이지.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그러니까 S3은 여기 세 번째까지 더했어요. 그럼 2분의 1은 사라지니까 그럼 또 1이지. S4는 여기까지 더해. 그럼 2분의 1은 사라지니까 1 빼기 3분의 1이면 얘는 3분의 2지. 이렇게 이해되지? S 하나만 더. S5는 여기까지니까 어디야? 여기니? 여기까지니까. 그럼 둘둘 사라져도 또 1 남지. 얘는 또 1이고 S6은 이제 여기까지니까 1 빼기 4분의 1이면 4분의 3이야. 맞지? 그럼 이런 규칙으로 쭉 간다면 S2n-1은 그냥 1이야. 그지? 항상. 그럼 S2n은 이 짝수 번째는 식으로 나타내면 n이 1일 때 n이 1이면 2분의 1 얘는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그럼 S2n은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못 찾으면 진짜 중학교 다시 가야 돼. 다 1씩 커지고 있잖아. 2분의 1, 3분의 1, 4분의 3 여기는 n 더하기 1분의 n 이렇게 되겠지? 이게 안 된다고? 이거 n번째 맞지? 얘는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 얘도 어디로 가? 얘도 1로 가겠네. 그지? 그러니까 홀수 번째도 1로 가, 짝수 번째도 1로 가. 그럼 모든 자연수 전체에서 너는 1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응? 있다고. 그러니까 이 교대급수는 수렴한다고. 어디로? 1로. 그럼 이제 얘는 왜 안 되는 거야? 홀수 번째 합까지는 1, 1, 1이잖아. 그지? 근데 짝수 번째 합까지는 0, 0, 0이잖아. 그지? 짝수 번째 합은 1이고 홀수 번째 합이 0이야.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는 수렴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발산하는 거지. 그 말 이해되지? 하나만 더 해보고 이제 빠르게 계산하는 걸 해볼게. 이렇게 얘도 풀마 바로 할게. S1은 1이고 S3도 1이고 S5도 1이야. 그러니까 홀수 번째는 1이야. 이건 맞지? 그러니까 첫 번째 1, 세 번째도 1, 다섯 번째도 1. 맞지? 짝수 번째는 S2는 여기까지 하면은 2분의 1. 여기까지면 3분의 1이지? 1 빼기 3분의 2니까. S6은 여기까지야? 그럼 4분의 1이지? 그럼 S2에는 n 더하기 1분의 1이잖아.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겠지? 그래서 너네들은 안 같으니까 얘는 뭐 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럼 빠르게 할 때는 빠르게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부호를 무시한 일반항이 부호를 무시하고 그 일반항의 극한이 영으로 가면 돼. 0으로 수렴하면 그러면 그 교대급수는 수렴하게 된다.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 1번에서는 얘는 1이고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5분의 1이야. 그럼 일반항이 n분의 1이잖아. 그럼 무한대로 가면 0이지. 그럼 무슨 소리라고? 저기 지구 끝까지 가면 뭐 하고 있다고? 아주 0에 가까운 숫자를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소리지. 저기 지구 끝까지 가면. 그럼 0에 아주 가까운 걸 더한 데에서 끄는 거랑 거기까지가 짝수 번째라고 쳐봐. 뭐라고? 짝수 번째는 여기까지니까 그럼 마이너스에서 끝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되게 0에 가까운 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럼 0에 가까운 걸 뺀 데서 딱 끄는 게 짝수 번째까지야, 그지? 그럼 거기서 한 칸을 더 가면 홀수 번째까지지. 근데 한 칸을 더 가봐야 플러스 0이잖아. 빼기 0이든 플러스 0이든 0은 무한소잖아. 0에 아주 가까운 무한소. 0에 아주 가까운 걸 더해서 끊든 빼서 끊든 그 차이가 있다고 없다고? 차이가 없다고.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가 같아진다는 소리라고. 얘는 얘는 1,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야. 그럼 n 플러스 1분의 n이잖아. 그럼 얘는 수열의 극한 1로 가는 거지, 일반항이. 그럼 저기 지구 끝에 가면 뭐 하고 있다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가고 있다고. 이해되지?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끄는 거랑 한 칸 더 가서 플러스 1에서 끄는 건 차이가 나잖아. 이해되냐고. 그러니까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가 안 같다고. 내 말 이해돼? 알겠냐고. 대답 좀 해봐. 알겠어? 그럼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얘는 수렴이야 발산이야? 이건 수렴하겠어 발산하겠어? 수렴한다고. 어디로 수렴하는데? 나중에 배울 건데 ln이라는 이제 로그를 따로 배울 거야. ln이라고 해서 익스포넨셜이라는 자연 상수를 배울 거야 나중에. 하여튼 ln이라는 로그 무리수로 수렴해. 그럼 이 값은 갑자기 어디서 나왔는데? 알 수가 없지. 이걸 하는 건 목적은 아닌데 이게 수렴인지는 알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교대급수 알겠지? 이런 것들은 너네 서술형에도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써주면 돼. 이렇게 아까처럼. 알겠냐고. 교재 봐봐. 189번 봐봐. 189. 근데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돼. 기억이랑 니은은 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기억에는 지금 뭐가 있어? 기억에는 뭐가 있어? 괄호가 있잖아. 괄호의 기능이 뭔데? 괄호의 역할. 연산의 무선순위잖아, 그지? 이거 잠깐 봐봐. 내가 얘를 똑같은 식인데 이렇게 괄호로 묶었어. 만약에 이렇게. 그럼 얘는 뭘 얘기하고 있는? 이거 둘은 같아 달라? 달라? 밑에 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S, EM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두 개씩 묶어서 가고 있잖아. 두 개, 네 개, 여섯 개 이렇게. 이건 SN을 1번 이거 전체는 SN을 물어보고 있는 거고 밑에 건 SEN만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그럼 이 식을 내가 만약에 1 마이너스 2분의 괄호를 뒤에다가 이렇게 묶으면 이건 뭘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거는 SEN-의 홀수 번째만 물어보고 있는 거지. 괄호의 기능은 그런 거라고. 내 말 이해되냐? 그러니까 기억 수렴회 안 해. 기억 동그라미야 X야. 아 지금 뭐 대답이 없어. 동그라미 X야. 이거 수렴하냐고. 이거 SEN 말하는 거지 이거. 괄호가 없으면 그냥 교대급수잖아 우리 했던. 야 봐봐. 괄호가 없다고 쳐봐. 괄호가 없었어. 괄호가 만약에 없어. 그럼 이건 수렴이야 발산이야. 그냥 부하만 봐봐. 2,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 그럼 n분의 n 플러스 1 같이 생겼잖아 그지? 그럼 무한대로 가면 1이지. 그럼 이건 발산하는 거지. 수렴하지 않는다고? 근데 이제 괄호를 묶어놨잖아. 그러면 짝수 번째만 보는 거잖아. 짝수 번째 수렴하냐고 안 하냐고. 수렴한다고.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홀수 번째로 이렇게 묶으면 이것도 수렴해. 근데 안 갔다고. 그러니까 괄호가 없으면 발산이지. 내가 하는 말 이해돼? 기억은 계산할 것도 없어. 무조건 수렴이야. 짝수 번째 무조건 수렴해. 홀수 번째도 수렴해. 근데 괄호가 없으면 걔네들이 안 같으니까 발산이라고. 이건 괄호가 있잖아. 한쪽만 얘기하는 거라고. SEN-1이든 SEN이든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괄호가 있다는 소리는. 근데 괄호가 없으면 기억은 틀린 거지. 근데 괄호가 있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동그라미라고. 니은은. 니은이 위에 거에 괄호를 푸른 거지. 니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디귿은. 디귿은 괄호가 없어. 근데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이야. 2n-1분의 1이잖아. 어쨌든 0으로 가잖아. 내 말 듣고 있니? 그냥 맞다고 그러니까. 이해됐어? 내 말 이해돼? 그럼 내가 아까 이제 여기다 써놨잖아. 빠르게 계산할 때. 응? 부호를 무시한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가면 교대급수는 수렴하게 된다고. 응? 그럼 191번에. 수열 AN의 급수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A1 빼기 A2 더하기 A2 빼기 A3 더하기 A3 교대급수로 만든 거지 지금? 그럼 이게 수렴인지 발산인지 기억, 니은, 디귿 이건 해볼 수가 없어. 계산 못한다고. SEN, SEN 빼기 홀수반자 짝수반자 합을 계산할 수는 없어. 그럼 우리 이제 보기 중에서 뭘 찾는 거야? 보기 중에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인 거 찾는 거라고. AN의 극한이 0인 게 답인 거라고. 그러니까 기억은 되는 거지. 니은은? 니은도 되지? 니은 왜 되는데? 루트 n 더하기 1 빼기 루트 n은 유리화를 하기 전으로 생각하면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분의 1인 거잖아. 그치?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분의 1이잖아. 이거 0으로 가는 거 맞다고. 근데 일반항이 0이지만 급수가 발산하는 반례였지 아까 우리. 기억나지 이거? 일반항은 0으로 가는데 무한급수가 수렴하지 않는 거 발산하는 반례 우리 두 개 외우기로 했잖아.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잖아. 근데 이 새끼를 교대급수로 만들면 수렴하게 된다고. 일반항이 0으로 가니까. 이게 맞는 거지. 오케이? 디귿은? 디귿은 AN이 어디로 가? 로그? 로그 2로 가는 거지. n 더하기 1분의 2n이면 2로 수렴할 거 아니야. 그럼 L은 로그 2로 수렴하겠지. 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고. 됐어. 여기까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등비급수야. 마지막 남은 등비급수. 아우 진짜 안 좋아지네. 무한 등비급수. 등비건 뭐건 하여튼 급수는 계산 어떻게 하는 거라고? 무한급수는? 일반항 찾고 부분합 SN을 구하고 거기다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게 급수의 계산이지. 그지? 근데 등비는 일반항도 정해져 있고 심지어 이 새끼 이제 뭐도 있어? SN도 공식이 있어. 그 SN 공식이 뭐였냐면 1 빼기 R분의 A 괄호하고 1 빼기 R의 N승. 이게 SN이지. 그러면 등비수열의 무한급수는 이제 뭐 하면 되겠다고? 여기다 이제 뭘 붙이면 되는 거야? 여기다 리미트 붙이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요식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럼 이걸 계산한 게 무한 등비 급수야. 그럼 무한대로 가는 그 변수 n이 지금 어디에 있는데? 무한대로 가는 이 변수 n이 지금 여기 딱 하나 있는 거지, 여기. 그럼 이건 R의 n승이니까 이건 등비 수열의 극한이지. R의 n제곱의 극한인 거잖아.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이거 아까 몇 번 풀어야 된다고? 야, 이건 다 숫자야, 숫자. 얘네들은 다 숫자야, 상수라고, 상수. 무한대로 가야 되는 그 변수에는 여기밖에 없어. 그럼 이제 R의 n승이, 그러니까 만약에 공비가 3이었다고 쳐보면 3의 n제곱인 거지. 여기 다 숫자고 여기 혼자 3의 n제곱이라고. 그럼 무한대로 보낼 변수는 지금 얘밖에 없다고. 그럼 여기가 만약에 3이었으면 이 새끼는 뭐 할 거야? 발산하겠지. 3의 n제곱이 공비가 1보다 크잖아. 그렇게 우리 이거 몇 번 풀어야 된다 그랬냐고. 오늘 처음 시작한 게 이거였잖아. R의 n제곱에 극한할 때 몇 번 하라고? 4번 하라고.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 R이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4번. 그 중에 수렴하는 게 누구야? 이건 발산하잖아. 이거 0으로 수렴하지. 공비가 1이면 자기 자신으로 수렴하는 거고. 그래서 등비 수열이 수렴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1이랑 1까지 등호를 붙여서, 그지? 이건 등비 수열이 수렴할 때 공비의 범위니까. 그럼 이 새끼도 수렴하기 위해서는 R의 범위가 필요하잖아, 그지? 내 말 이해되는 거지? 그래서 이 새끼가 수렴하기 위한 공비의 범위는 뭐와 뭐 사이에 있다, 일단?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고, 그러면 공비가 1일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따져봐야지. 공비가 1이면, 그럼 R이 1이면 1 빼기 1분의 1 빼기 1인 거잖아. 그러니까 0분의 0이니까 여기서는 계산을 못해. 그럼 원래 수열로 가서
이게 만약에 공비가 1이었다면 모든 항이 A란 소리잖아. 그게 상수 수열인 거지.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서는 당연히 A로 수렴하니까 등호가 있어. 근데 급수에서는 이걸 이제 다 뭐 해야 되는 거야? 다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발산하겠지. 얘는 계속 커질 거니까. 내 말 이해되는 거지? 그래서 등비급수에서는 이 등호가 빠져. 수열의 극한엔 등호가 있고 등비급수에는 등호가 없다. 내 말 이해돼? 그래서 무한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범위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등호가 없고, 그럼 어디로 수렴하는데? 그럼 절대값 R이 1보다 작아. 그럼 이제 이 새끼는 어디로 가는 거야?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무조건 지가 혼자 어디로 가? 0으로 가겠지. 그럼 남는 게 뭐야? 남는 게 딱 이거 남는 거지, 이거. 그래서 이거는 전국의 꼴등도 하는 공식이야. 무한 등비급수 공식. 무한 등비급수 공식. 정리하면 무한 등비급수에서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뭐 계산할 때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기억, 니은, 디귿이나 개념에서도 줄 수 있으니까 일단 첫째 항이 0이면 공비에 상관없이 0으로 수렴해. 근데 계산 문제 이런 건 없지. 계산하는데 첫째 항이 0인 등비랑 모든 항이 다 0이잖아. 아니, 계산하는데 그런 문제는 없다. 근데 기억, 니은, 디귿 개념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첫째 항이 0이어도 수렴할 수 있다고. 공비 상관없이. 근데 이제 우리가한테 중요한 건 이거잖아. 첫째 항이 안 0일 때. 첫째 항이 0이 아니라는? 그럼 그때 이제 수렴 발산은 누가 결정한다고? 공비가. 그럼 공비가 어디에 있어야 수렴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수렴한다. 그럼 그때 공식이 뭐라고? 전국 꼴등도 아는 공식? 1 빼기 이거 남는다고. 이거 얘는 0으로 가. 얘 남는 거잖아. 1 빼기 R분의 A. 이게 공식이야. 이게 무한 등비급수 공식이라고. 등비수열의 합보다 급수가 훨씬 엄청나게 아주 많이 굉장히 쉬워. 등비급수 계산하려면 뭐하고 뭐를 알아야 돼? 뭐하고 뭐를 알면 등비급수 계산할 수 있다? 초항하고 공비 두 개만 알면 급수 계산할 수 있다고. 두 번째 항까지도 필요 없어. 첫째 항하고 공비만 알면 돼. 공식 알겠지? 일단 계산 연습 좀 해볼게 그럼. 1 빼기 R분의 A. 이거 모르면 진짜 사람 아니지. 예를 들어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의 n승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3의 n승. 이게 뭐 이렇게 있다고 쳐. 일단 시그마 변수가 n인데 그 n이 지수에 있잖아. 그지? 변수 n이 지수에 있으면 다 무슨 수열이야?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하고 할게. 다 등비지 당연히. 등비 급수인데 이 항 전체가 한 방의 등비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좀 찢어줘야지. 귀찮아도. 1부터 무한대까지 요렇게 찢으면 쟤는 4분의 1의 n제곱이라고 하면 되고. 괜찮아? 1은 n제곱을 붙여도 1이니까. 뒤에 건 이제 요렇게 합치면 되니까 저건 마이너스 4분의 3의 n제곱이지. 그러면 얘네가 각각 공비인데 이 공비는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들어와 있지. 그러니까 수렴 범위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무한급수는 수렴한다고. 그러니까 이 시그마는 뭐 할 수 있다고? 찢을 수 있다고.
그래서 급수 계산 2번 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 이게 되지? 공식이 뭐라고? 1 빼기 R분의 A. 공비는 어떻게 찾는 거야? 공비는 아까도 봤지만 여기 지수에 n의 개수가 1일 때의 밑이야. 그러니까 4분의 1의 2n제곱이었으면 공비는 4분의 1이 아니라 제곱이니까 16분의 1인 거지. 공비는 그렇게 찾고 초항은 뭐야? 그냥 n에다가 그냥 1 대입하면 되지. 이게 어떻게 된다고 그럴까? 1 빼기 공비분의 초항 이렇게. 뒤에 건 얘는 공비 얼마야?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3. 초항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3. 그러니까 1 빼기 공비분의 초항 이렇게. 에이, 뭐 바보 아니면 하겠지. 그 다음에 번분수 계산은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거를 곱해주라고. 오케이? 그럼 4 빼기 1이니까 얘는 3분의 1이고 여기도 분모 분자 4 곱하면 얘는 얼마야? 4 빼기 3 7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이해되지? 그래서 3분의 1 빼기 7분의 3 계산 생략. 하나 더. 0.2땡 3땡 계산 한번 해볼게. 이거 분수로 바꾸는 거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막 기억나냐? 외웠던 거? 뭐 점은 9로 하고 점이 없으면 0이고 막 이런 거. 이게 점점이니까 99분의 그 밑에 있는 숫자 23 뭐 이렇게 했었는데 기억나? 이런 거? 그거 이제 급수를 해본다고. 그럼 나열해보면 이제 순한마디가 2, 3이니까 0.232323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쟤를 내가 뭐로 보려고 하냐면 0.23 더하기 0.23 더하기 0.0023 더하기 또 뭐 하고 있는지 알겠지? 세로로 쓰면 0.23 0.0023 0.000023 근데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더하려는 거잖아. 이렇게. 이해되지? 그럼 얘가 초항이고 이 공비는 얼마야? 2칸씩 내려가고 있으니까 공비는 100분의 1이지. 인정? 그럼 계산 어떻게 된다고? 1 빼기 공비분의 초항 0.23 100분의 23. 그치? 그래서 분모 분자에 100을 곱해서 100 빼기 1이니까 99분의 23이었다. 이렇게 했던 거야. 알고는 있어야 돼. 알았지? 오케이? 이것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등비급수의 하이라이트는 도형이야. 도형. 프랙탈. 이런 계산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 더. 0.3땡 4 5땡의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의 수를 an이라고 하자. 뭐 아마 다 교재에 있을 거야.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의 수를 an이라고 하자. 또 a1은 얼마야? a1은
A1은 3이지 3. 그러니까 0.3 땡 4 5 땡. 그러니까 순 한마디가 3, 4, 5잖아. 0.345, 345, 345 이렇게. 얘를 뭐라고 했다고? 소수점 아래 A1, A2, A3, A4, A5, A6, A7 이렇게 썼다고? 그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7의 n제곱분의 an을 계산해라. 이렇게 7의 n제곱분의 an. 처음이니까 딱 한 번만 나열해보고 나중엔 나열하지 말고 바로 계산해 그냥. 여기 n에다 1 집어넣으면은 7분의 a1이지. 7분의 a1은 3이고 n에다 2 집어넣으면 7의 제곱분의 a2니까 4야. 맞지? n이 3이면 7의 세제곱분의 a3니까 여기 이제 5가 되겠지. 5. 맞지? 숫자가 좀 크긴 한데 다시 넘어가면 다시 4제곱이 될 거고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 다시 3 되는 거지. 7의 5제곱분의 4 7의 6제곱분의 다시 5 이렇게. 그럼 뭔가 이제 등비 비스무리하게 생겼잖아. 분모는 등비가 맞는데 분자는 안 등비잖아. 그지? 3, 4, 5, 3, 4, 5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등비로 계산을 한다면 분자가 같은 애들끼리 해야지. 분자가 같은 애들끼리 이렇게. 그럼 이제 빨강색의 공비는 얼마야? 이 빨강색의 공비는 7의 세제곱분의 1이지. 그럼 또 4는 4끼리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이 새끼도 공비는 얼마야? 얘도 3칸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7의 세제곱분의 1이 공비야. 맞지? 그럼 5도 그렇잖아. 얘도 3칸씩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등비급수는 계산을 몇 번 해야 되는데 순 한마디가 3개니까 3번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3개는 공비가 다 똑같다고. 그 하나를 합쳐도 되잖아. 뭐라고?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이 빨강색을 계산하면 식이 이렇게 된다고. 1 빼기 공비 분의 초항 7분의 3 이렇게 된다고. 맞지? 응? 그래 이제 두 번째 파랑색끼리도 계산하면 쟤도 공비가 똑같아. 그러니까 1 빼기 r분의 a 7의 제곱분의 4 이렇게 되겠지. 근데 검은색도 공비가 똑같아요. 뭐라고? 분모는 3개가 다 똑같다고. 합쳐도 되잖아. 통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빠르게 할 때는 1 빼기 공비분의 초항인데 초항 3개가 그냥 이거라고. 이거. 얘가 1로 가면 되지. 1로. 맞지? 그지? 빨강색의 초항 7분 이거 7분의 3 파란색의 초항 7의 제곱분의 4 그 다음에 마지막 검은색 3칸씩 가는 요 검은색의 초항 7의 세제곱분의 5 그 여기다 올려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앞에 3개만 계산하면 된다고. 7분의 3 7의 제곱분의 4 7의 세제곱분의 5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가 좀 크긴 하지만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얼마 곱했다고 치고 분모 분자에 7의 세제곱을 곱했다고 치고 그럼 7의 세제곱 빼기 1분의 여기는 3 곱하기 7의 제곱 여기는 4 곱하기 7 여기는 5 이렇게 남겠지. 근데 보통 이제 숫자 이렇게 안 크고 여기는 보통 한 3 정도. 이제 순 한마디는 뭐 2, 0, 1 뭐 이렇게 2, 0, 1 3번까지 하는 것도 별로 없어. 2, 0, 1이면 0은 안 해도 되잖아. 3번이 아니라 2번만 해도 되는 거지 그런 거. 보통의 문제는 그렇다고. 그냥 계산하는 아이디어가 그렇다 이거. 오케이? 그럼 교재 봐봐. 하기 전에 잠깐 거기서는 성질 무한급수 성질 마지막 성질. 중요한 성질이야. 중요한 성질.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그 시그마의 성질이 그 유한에서 똑같은 게 덧셈 뺄셈 실수돼야지. 시그마 더하기 찢을 수 있고 실수를 앞으로 뺄 수 있고. 만약에 무한급수 AN이 수렴했고 무한급수 BN도 수렴했어. 그러면 두 개를 곱해도 수렴할까? 이게 만약에 시그마가 아니라 리미트면 그럼 이제 맞아 틀려. 무조건 맞아. 그지? 이게 극한에서의 대명제잖아. 수렴하는 수열들끼리는 무슨 지랄을 해도 수렴해. 근데 이건 수열이 아니 극한이 아니라 무한급수잖아. AN의 무한급수 수렴, BN도 무한급수 수렴? 그럼 곱해도 수렴할까? 내 하는 말 이해돼? 이게 리미트면 무조건 참이라고. 리미트가 아니라 시그마잖아, 시그마. 무한급수. 일단 안 돼. 그 안 되는 반례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그 수열의 극한에서 반례 보통 어디서 잡는다고? 수열의 극한. 보통 우리 반례할 때 뭐 10, 10, 10 이렇게 막 진동하는 거에서 잡잖아. 그지? 그치? 그럼 급수에서도 비스무리하게 그 10, 10 교대. 내가 뭐라고 쓰려면 1 빼기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3분의 1 막 이렇게 썼어. 이 새끼는 수렴이야 발산이야? 교대급수로 쓴 거야. 교대급수. 수렴하지? 0으로 가니까. 얘 수렴한다고?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걸 하나를 더 썼어. 그럼 꼭 같아야만 되냐?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이해하기가 제일 쉬우니까 당연히 수렴한다고. 그럼 둘이 곱해보래. 둘이 곱했어. 얘는 곱하면 1이고 얘는 마마니까 곱하면 플러스 2분의 1이고 여기도 2분의 1이고 얘 도로 마마니까 플러스 3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이거는 아까 했던 거야.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n분의 1은 뭐 한다고? 발산한다고. 아까 그 조화급수 하면서 했던 거. 일반항이 0으로 가는데 발산하는 그 두 개 중에 하나잖아. 얘가 n분의 1. 발산하는 그 뒤에다가 뭔가를 또 더하고 있잖아. 당연히 발산한다고. 안 되는 거지. 이해되지? 무슨 말이야? 얘는 수렴했지만 곱했다고 수렴하진 않는다. 이게 1번이고. 됐지? 너네 이런 반례 들 수 있어? 그러진 않잖아. 그럼 너네 뭐 해야 된다고? 이해했으면 기억해야 된다고 이건. 오케이? 이런 걸 무슨 수로 찾아? 그럴 순 없잖아. 찾아주면 기억하라고. 알았지? 그다음 두 번째. 이해하는 거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면 전국에 개나 소나 다 서울대 가. 이해했으면 니네 머릿속에 넣어놓으라고. 기억하라고. 그럼 두 번째. 같은 조건인데 똑같은 조건. 무한급수 AN, 무한급수 BN 수렴했대. 근데 조건 하나를 더 줬어. AN과 BN은 등비다. 이렇게. 수렴했는데 등비라면 그럼 이제 곱해도 수렴할까? 이런 거야. 위와 1번, 2번 차이는 딱 이거라고. 2번은 수렴했는데 만약에 등비라면 오케이? 그럼 일단 AN이 등비고 AN의 공비는 R이라고 하고 BN도 등비고 BN의 등비 수열의 공비는 만약에 뭐 S라고 한다면 저 각각의 무한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선 저 공비들이 어디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어야 돼. 그래야 수렴하지, 그지? 가정에서. 괜찮지?
둘이 갖고 와서 곱했어. 근데 AN도 등비고 BN도 등비니까 등비끼리 곱하면 이제 이 새끼도 뭐야? 얘도 등비지. 그지? 등비끼리 곱해도 등비잖아. 식으로 해볼까? A에는 A 곱하기 R의 N 빼기 1승이고 B에는 B 곱하기 S의 N 빼기 1이라고 할게. 등비 등비. 초항이 A 공비 R, 초항이 B 공비가 S. 너네 둘이 곱했어. 곱하면 일단 앞에 A, B가 있고 지수가 N 빼기 1로 똑같으니까 밑은 묶어도 되지. 그러면 RS N 빼기 1승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얘가 초항, 얘가 공비. 오케이? 근데 공비가 RS인데 R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고 S도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둘 다 절대값이 1보다 작아. 그럼 R하고 S를 곱해도 얘네들은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지. 1을 넘어갈 수는 없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애들끼리 곱했다고. 그 크기가 1보다 커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새끼의 공비도 어디로 들어와 있다고? 수렴 범위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건 이제 맞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좀 다르지 1번하고 2번이. 등비라고 하면 맞다. 언제? 곱했을 때. 그럼 3번은 또 똑같은데? 2번하고 똑같아. 그냥 밑에다 다 있을게. 이거 지울게. 똑같아. 수렴 AN이 등비, BN도 등비. AN, BN 등비. 1대. 그럼 결론에 쓰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는 알파라고 했잖아. 얘는 베타라고 했고. 근데 등비면은 곱해도 수렴한대. 그러면 그 극한값이 알파 베타니? 이제 이렇게 묻는 거야. 알파 베타니 이렇게. 일단 다 비스무리 하잖아. 얘는 알파로 수렴했고 베타로 수렴했대. 뭐 어쨌든 간에 수렴하고 수렴했으면 곱해도 수렴하는 건 맞아. 등비에선. 그러면 이제 극한값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였으니까 두 개를 곱했으니까 그럼 이제 알파 베타를 수렴할 거야. 이렇게 묻는 거야. 이건 될 거 같아 안 될 거 같아? 이거 뭐 계산해보면 되지. 알파는 계산할 수 있잖아. 등비급수는 공식이 있잖아. 1 빼기 R분의 A라고. 베타는 1 빼기 S분의 B인 거지. 다 지워놨냐? A에는 A 곱하기 R의 N 빼기 1승이라고 하고 B에는 첫째 항을 B라고 하고 공비는 S라고 하자고. 괜찮지?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만든 새로운 등비 수열인 얘는 급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1 빼기 공비분의 초항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곱하면 얘가 되냐고. 그럼 분자는 되지 AB, AB니까. 그럼 분모 1 빼기 R이랑 1 빼기 S를 곱한 게 1 빼기 RS가 돼야 되잖아. 근데 이게 항상 같아? 그러진 않지. 그러니까 1 빼기 R이랑 1 빼기 S를 곱하면 전개하면 1 빼기 R 더하기 S 더하기 RS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1 빼기 RS냐고. 그럴 일은 없지. 근데 될 때도 있긴 하겠지. 적당히 숫자를 좀 조절해보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렴하긴 하지만 극한값끼리 곱한 거로 수렴하진 않는다. 이게 마지막까지 해서 성질 1, 2, 3 개념을 다 했어. 급수까지 개념 다 끝났어. 이제 남은 게 등비급수 도형인데 도형은 나중에 할 거야. 나중은 뭐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이 아니라 그 뒤에 미분, 적분, 진도 나가고 다시 돌아와서 할 때 그때 할 거라고. 등비급수 도형. 그건 지금 등비급수 도형이 중요하긴 한데 지금 할 필요는 없어. 오래 걸리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데
나중에 연습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급한 거 아니니까. 그건 뺀다 알았지? 잠깐 뺄 거야. 급수 도형은 빼고. 이제 교재 봐봐. 그러니까 유형 14, 15, 16, 17, 18 이걸 빼라고. 유형 14부터 18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잠깐은 빼라고. 우리 뒤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거 잠깐 빼고 나머지 계산을 이제 하는 거야. 그러면 등비급수에 그 215번 볼래? 215번에 아이고 다리야. 18까지요? 유형 18까지 빼. 근데 뒤에 19, 20은 해야 돼. 그 마지막 페이지 거긴 계산하고. 그러면 215번에 막 이상하게 생겼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215번은 수열 때문이 아니잖아. 삼각함수 때문이지. 사인, 코사인에 대한 그 특수각에 대한 값들 좀 기억하냐고. 기억해? 못해? 나, 안 나? 나? 나면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안 나면 문제지. 외울 수 있냐? 지금 너네 미적분은 지금 이과잖아. 이과인데 삼각함수 막 특수각을 모른대. 그러면 그 고등학교 들어가는 새끼가 구구단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최소한 특수각은 외워야지. 외워. 몇 시구나 지금? 에? 선생님 내일 여기 와야 돼요? 아니 학원으로. 학원으로? 학원으로 5시. 응. 네. 내일 기야. 숙제는 했냐? 했겠지. 대답하지 마. 했겠지? 했겠지. 이제 요거 삼각함수 특수각만 하고 그럼 오늘도 마무리할게. 알았지? 외워. 알았지? 코사인은 최소한 특수각은 좀 외워.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 코X 4Y. 우리 그렇게 외우기로 했었어. 코X 4Y. 그러면 단위원을 그리고 여기 이제 특수각으로 자르는 거야. 각을 어떻게 재는지는 알지? 설마? X축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야. 맞지? 그럼 특수각 순서대로 얘 몇 도? 순서대로 30, 45, 60 맞지? 이게 60도란 말은 무슨 소리다? 여기 X축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동경이 이렇게 도는 거잖아. 그치? 반지름의 끝점이 이렇게 돌면서 그리는 거잖아. 그때 얘를 가리키는 요 각, 요 중심각이 60도라고. 이 말 이해되지? 90 플러 여긴 얼마야? 120 135 150 각각의 4분면마다 30, 45, 60으로 자르라고. 180, 210, 225, 240, 270, 300, 315, 330 이게 다 특수각이라고. 그럼 사인 무슨 좌표라고? 사인은 Y좌표. 그럼 사인 30도 얼마야? 2분의 그러니까 2점의 Y좌표 여기 얼마라고? 그러니까 2분의 1이라고. 얘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여기가 1.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여기 마이너스 1. 이게 사인 값이라고. 그러니까
사인 240도. 그러니까 뭐 하라고? 내 머릿속에 원 하나를 그려. 240도를 찍어. 그럼 3, 4분면에 하나, 둘, 셋 중에 세 번째지. 하나, 둘, 셋 중에 세 번째. Y좌표니까 옆으로 가는 거, 옆으로. 그럼 하나, 둘, 셋 중에 제일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내가 이해되지? 약간 생각하면 다 찾을 수 있다고. 할 때마다 막 각변환하고 미친 거야, 이거는. 코사인은 무슨 좌표? X좌표. 코사인 0이 이제 1인 거고. 순서대로 이제 요렇게 가네요, 요렇게.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이렇게. 그럼 반대로 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네. 그럼 코사인 120도 그럼 어떻게 하라고? 머릿속에 원 하나를 그리고 120도를 찍어. 그럼 2, 4분면에 하나, 둘, 셋 중에 첫 번째지, 첫 번째. 코사인 X 잡으니까 밑으로 내려야지. 하나, 둘, 셋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숫자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럼 잠깐 C만 봐봐, C만. 215번의 C. 사인 n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래. 사인 n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n이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n이 1이면? n이 1이면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어디 말하는 거야? 파이 더하기 30도 6분의 파이.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n이 1일 때. n이 2면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2파이면 한 바퀴 돌았잖아. 한 바퀴 돌고 6분의 파이니까 여기로 가는 거지. n이 3이면 다시 여기로 가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값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내 말 이해되는 거지? 그냥 그렇게 찾으라고 그러면 그 등비급수 계산이 문제는 아니니까. 내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또 교재 있는 거를 많이 풀진 못했는데 뭐 수업하면서 설명하면서 일단 뭐 예제로 푸는 것들이 있으니까 계산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지? 계산해, 연습해, 숙제해. 알았지? 그리고 C단계까지 풀어놔.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도형은 지금 할 생각은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진도는 끝났네. 숙제 밀리지 말고 당장 집에 가서 기하부터 해. 뒤지는 수가. 내일 딱 왔는데 포물선 타원 그려봤는데 못 그려. 죽여버릴 거야. 막 장축이 뭐예요? 초점이 뭐였지? 막 이러면 죽어. 오늘 몇 시에요? 5시. 학원으로. 응, 학원으로. 5시야. 야, 5시. 알았지? 5시 학원으로 오는 거야. 알았지?